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는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싸게 살려고 너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약간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쟁 상황이라든가 뭐 피크아웃 논란이라든가 요즘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비중을 늘려야 될 때 2013년도 치킨 게임이 나타났던 외국인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사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팔 만큼 팔았다. 과거 대비해서 이 이익의 레벨이 완전히 이제 어나더 레벨로 이제 올라간 거죠. 다시 삼성 하이닉스 적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바닥은 없어 보이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의돈 스트리트 이광수입니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다시 들어오면서 반등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증시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7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매도 사이트가 나왔는데 기관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한테는 사실 기대감이 없고 외국인들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력을 잘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관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이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사님이 또 기관이시기도 하시니까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파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수급에 찍히는 기관은 ETF 자금일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 자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많이 만나면서 보는 이제 기관들은 대부분은 지금은 정중동이신 것 같아요. 정중동,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거기서 포지션을 더 많이 줄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국 시장이 다른 글로벌 대비해서 좀 더 변동성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약간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물리면서 교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물론 이제 한 반 정도는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뭐 이런 논란들 그리고 또 반 정도는 아니다 이제는 그 레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사이클은 아닐 것이다 생각들은 많이 5대5로 이제 나눠져 계시는데 5대5. 실질적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과도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좀 이제 올라갈 때를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반도체 실적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고들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조정도 이해가 돼요. 사실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조정이 너무 가파르잖아요. 사실 이래서 이런 시장을 이사님께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과거에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 2013년도에도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여전히 견조한데 증가율이라든가 뭐 이런 모멘텀이 좀 꺾였을 때, 즉 피크아웃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제 실적이 조정되기 전에 미리 주가가 워낙 더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다운 사이클 들어간 거고 뭐 피크아웃은 조금 뭐 나중에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러한 시그널들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혹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먼저 팔아야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피크아웃일 수는 있는데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요즘 많이 말씀들 주시는 그런 레버리지 ETF나 이런 수급 요인들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원래는 뭐 피크아웃이 되더라도 아니면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완만한 기관 조정 같은 모습들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는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반도체가 워낙에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실현 나타나고 다른 업종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순환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학습 효과와 이런 수급 요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아까 이사님과도 말씀 잠깐 나눴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좀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조단위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 다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팔더라고요. 24일 기준으로 오후 1시입니다. 지금 오늘도 조단위로 파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은요 신기하게 반도체가 이익 사이클이 올라가면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한국 시장을 매도해요. 이번에는 이익 사이클이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또 급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지분율이 2013년도 치킨 게임이 나타났던 외국인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사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팔 만큼은 팔았다. 매도세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뭐 이머징 내에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는 그 정도만큼 기존에는 팔았다라고 했는데 지수가 또 그만큼 내려와서 그렇게 급한 이런 모습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는 이 매도라는 것들이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는 어떠냐 그러면 조금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그런 이제 좀 약간 잔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급격하게 계속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을 누적적으로 팔았던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네. 하단 그리고 상단 이런 건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희는 6,000포인트는 락바텀이다라고 6,000.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단은 정고점에 다가가면 또다시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매물을 좀 쏟아낼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도 네. 매물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6,000에서 9,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다시 적자를 갈 거냐. 과거 사이클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적자에서 사서 사상 최고치 이익에서 파는 그런 종목이고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는 시크리컬 종목이다.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 대비해서 이 이익의 레벨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그리고 완전히 이제 어나더 레벨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학습된 경험으로 보면 다시 삼성 하이닉스 적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바닥은 없어 보이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지금 이제 장기 공급 계약도 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이익 사이클이 상당히 기울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향후에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익의 안정성이 오히려 생긴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 레벨대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저희 생각에는 후행 PBR로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행 PBR 거기에서 그것도 뭐 0.8배, 1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2.1배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중에 한 평균 정도인 한 1.3배에서 1.4배 정도면 상당히 이제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더 빠지기 힘들다라는 수준. 코스피 네. 기준으로 6,000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6,000까지 더 빠집니다. 이렇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게 락바텀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6,000대에서 머무지 않을 거다. 네. 오히려 스파이크가 찍힐 수는 있지만 다시 금방 올라와서 한 7,000선 초중반에서 방향성을 모색할 텐데 빅테크나 이런 실적들을 보면서 여전히 클라우드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좀 서서히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그런 네. 식으로 해서 8월, 9월 8월, 9월은 연말까지 괜찮다. 8월, 9월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8,500에서 9,000 사이가 되면 거기서는 좀 막히겠죠. 아무래도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팔 거고 외국인도 그러면 다시 지수가 좀 올라왔으니까 이머징에 대한 비중이 좀 또 찼네. 뭐 혹은 기관들도 뭐 리밸런싱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좀 비중이 올라왔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고요. 올라오면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서는 조금 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거기서 한번 더 올라가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그 시점 가서 또 한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중요한 게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우리가 5,000을 볼 거냐 만약에 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들어와야지 하는 자금들이 또 생길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5천만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너무 끔찍한 숫자거든요. 이런 말씀이죠. 정부의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자본시장 효율화 그리고 선진화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 목표치가 3,000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저PBR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5,000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작동을 했던 건데 반도체 사이클이 모두 다 그동안 벌었던 이익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뭐 5, 6천 뭐 이런 정도니까 그 이상까지 더 보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밀리거나 이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수대로 보면 그렇게 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나스닥 ADR 상장 이후에 네. 이 증권가에서는 릴레이팅 될 것이다. 네네.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론만큼 최소한 그렇게 받아도 이득이다라고 하셨는데 별로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타난 걸까요? 아무래도 장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고점 논란, 그리고 빅테크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효과, 이러한 것들이, 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은 뭐 이번에 알파벳 실적을 보셔서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이게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상황,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피크아웃 논란인가? 라고 하는 상황에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들이 좀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원주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ADR과 뭐 원주에 대한 전환,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 성장이나 뭐 이런 캐펙스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견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나시면 또다시 이런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ADR과 원주에 대한 이 스프레드도 커지기 때문에 원주도 다시 또 평가를 또 받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게 시장에서 외국계 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는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내 투자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얘기도 ha시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싸게 살려고 너네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약간 일부러 약간 자본을 만드는 거지.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일리가 있나요? 아니면 정말 그런 그들이 거는 글쎄요. 의혹은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연결고리는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증권사에서 뭐 어떤 레포트가 나왔는데 다른 제조사의 뭐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걸 썼다. 그런 개연성은 사실은 별로 없죠. 네. 예. 그렇게 보시기는 좀 쉽진 않고, 다만 지금의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세대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과거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과거에도 이러한 피크아웃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피크아웃이 됐으니까 과거 사이클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내가 본 시장은 그랬으니까. 그렇죠. 가격 통계치가 벌써 3번, 4번 그렇게 됐으니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항상 고점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학습 효과가 무서운 말이에요. 있었던 거고, 네. 지금 과거의 그런 통계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레거시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와 HBM이라는 이런 뭐 서버 수요가 또 다르고, 과거에는 PC나 뭐 이런 그 제조사들이 재고를 잡고 있다가 개인 이 컨슈머의 수요가 줄어들면 그 물량을 또 쏟아내는 뭐 이런 이제 재고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실질적인 수요자도 개별이나 개인적인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지 않느냐. 서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60, 70%로 늘어났고 최종 수요자도 하이퍼스케일러로 바뀌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쇼티지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거를 알고 과거에는 그러면 공급을 캐펙스를 엄청나게 해줄게요. 우리도 물론 뭐 호남 클러스터 같은 팩클러스터 같은 이런 대규모 캐펙스에 대한 발표는 했지만 그게 당장에 2027년, 2028년에 메모리의 가격이나 물량에 영향을 주는 뭐 이런 상황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이런 이게 안정성을 마이크론이 발표한 걸 보면 3년에서 5년 뭐 여기다 독소 조항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지금 계약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클, 즉 시크리컬로 보는 학습 효과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주가를 보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이클이 좀 사라졌다. 이런 의견들이 더 드센 거고, 주가가 빠지면 봐라. 과거 사이클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주가를 보면서도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이번 하락 지금 상황이 실적 때문만은 아닌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보통 저희는 효율적인 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중에 꺾이지만 주가는 항상 빠르다. 예, 주가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답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리 이제 나중에 실적이 빠질 거를 미리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거꾸로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의 어닝이 아니고 그리고 피크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빠지는 것은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라든가 뭐 피크아웃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캐펙스에 대한 AI에 대한 중간의 성장통이라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요즘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비중을 늘려야 될 테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들도 있으시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2부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